유병헌 씨 시신이 발견된 뒤에 고가의 옷들, 또 신발들 이런 것들이 참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내복까지 명품으로 입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뉴욕에서는 전시회까지 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강보들 기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유병헌 씨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 그 시신이 입고 있던 옷이 로로피아나라는 굉장히 고가의 이탈리아 브랜드의 자켓이었다 이런 얘기가 알려졌는데요. 그 이후에 더 확인을 해보니 유병헌 씨는 심지어 속옷까지도 명품으로 갖춰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유병헌 씨가 시신으로 지금 누워있는 장면이죠? 네, 저희가 그 모습을 이제 그래픽으로 재현해 놓은 모습이고요. 알려진 것처럼 재킷은 이탈리아의 로로피아나 제품입니다. 내복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 브랜드 던바도의 것으로 한 벌에 한 30만 원 정도 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저게 지금 오늘 새로 나온 뉴스인 거죠? 내복.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재킷 안에 내복을 입고 있었다라는 얘기까지는 전해졌는데 그 내복의 이제 브랜드와 가격이 다시 한번 공개된 겁니다. 예. 그 속옷 하이 속옷인 스위스 브랜드 진머리의 것으로 저 팬티 한 장에 10만 원 정도 팬티 하는 하나에 10만 원이요? 합니다. 예. 예, 워낙 오래된 브랜드고요. 또 기능성 원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싸다고 하는데요. 신발의 경우에도 뭐 워셔블을 경찰이 잘못 얘기해서 와시바라는 브랜드로 처음엔 알려졌는데 확인해보니 독일 브랜드인 핀 컴포트라는 브랜드입니다. 또 이 신발은 예. 독일에서 수제로 만드는 것인데 그 구원파 계열에 판매하는 업체인 사이소에서 들여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 브랜드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유병헌 씨가 운동 부족으로 뭐 탈진해서 숲속에서 길을 잃고 사망한 거다 이런 얘기들이 당시 나오지 않았습니까? 관련돼서 구원파 내부에서 증언이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이 구원파 관계자들을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병헌 씨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금수원의 상무로 있는 이석환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병헌 씨가 알려진 것과 달리 걷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힘들어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화면에서 그동안 쫙 봤을 때는 유도하는 장면, 뭐 운동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유도라든지 본인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였지만 사실은 나는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한 70보씩밖에 걷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해왔다고 합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워 보이는 카메라를 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운동이 된다. 70보씩 왕복으로밖에 걷지 않는다는 얘기를 주변에 해왔기 때문에 그 이석환 상부는 경찰 조사에서 유병헌 씨가 혼자 도주하려고 했다면은 힘들어서 탈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 조수인 차장님, 그 박범계 민주당 새정치연합의 의원이 유병헌의 시신이 다른 사람의 것이다 이런 주장을 피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 선거 하루 전날 나왔기 때문에 사실 큰 파장을 몰고 왔었는데요. 네. 바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에 오로지 전략으로 선택한 게 세월호 심판론이었는데요. 박범계 의원이 원내 대변인인데 국회 브리핑에서 선거를 이틀 앞두고 그리고 선거를 하루 앞두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유병헌 씨 시신은 가짜일 거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또 선거 당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병헌 씨 시신인지에 대한 의혹이 있는 만큼 이것을 점검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참 국가적인 어떤 재난 상황을 선거에 악용을 하려고, 선거에 활용을 하려 했다. 이런 비판이 많았고요. 또 국회의원이 인터넷에서나 나올 만한 괴담에 편승해서 사회를 못 믿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이 굉장히 심판을 받았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근데 당시에 박범계 의원은 한 경찰의 증언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경찰의 증언을 공개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순천에서 시신을 처음 발견한 경찰에게서 들었다. 유병헌 씨 시신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그 경찰도 그러면 전략공천할 거냐. 이런 비판도 많죠.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바로 이런 인물이 새정치연합을 괴담의 어떤 괴담을 유포하고 또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곳처럼 만들어 가는데요. 새정치연합 정말 이번 기회에 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헌 씨의 시신이 처음 발견됐을 때만 해도
정부의 무능 또 검찰의 무능이 아주 부각이 되면서 선거에서 여당의 악재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선거 막판에 박범계 의원이 저런 주장을 펴면서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자, 유병헌 씨가 뉴욕에서 사진전을 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2011년 10월에 열었던 유병헌 씨의 사진전이 이제 뒤늦게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뉴욕 맨해튼에 있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아해의 사진전이 열렸는데요. 이 당시에도 역시 아해라는 작가의 이름만 공개됐을 뿐 전혀 다른 정보는 주어지지 않았고 또 관련 기사도 나오지 않은 어떤 미스터리한 사진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차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유병헌 씨가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고요. 사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자연 풍경을 주로 담았고 새나 들짐승들, 저희 달력으로도 만들었던 유병헌 씨의 사진들과 비슷한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사진 뒷면에 어떤 조명을 설치해서 이렇게 빛이 나는 효과까지 줘서 굉장히 멋있게 전시를 해놨는데요. 그랬는데도 이 당시에 언론에 나지 않아서 오히려 그게 더 의아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저 그랜드 센트럴은 지금 한국의 서울역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뉴욕에서 가장 큰 랜드마크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통근철도라든지 지하철이 만나는 곳으로 평일에 75만 명, 주말엔 한 100만 명 정도의 승객이 이용하는 곳이고요. 승객들뿐만 아니라 워낙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센트럴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의 일부만 저 전시회를 봤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전시회를 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 정도 규모로 전시회가 열렸다면 언론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사실 저런 식으로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전시를 했다라면 한국에도 소개됐을 법한데요. 한국 언론은 물론이고 미국에 있는 어느 언론에서도 저 전시회가 다뤄지지 않은 점이 더 의아한 점입니다. 그러게요. 저 장소를 대관한 뉴욕시만 어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시회 일정을 공개했고요. 그 외의 보도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유병헌 씨의 사실 죽음을 지금까지는 구원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슬슬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추모 열기가 느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동희 차장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해닷컴이라는 그 유병헌 회장의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에서는 그 유병헌 회장의 일대 출생연도와 2014년 이 사망연도를 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기하는 거는 생존한 분들에게는 하지 않는 표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아해닷컴이라는 유병헌 회장의 공식 이 사이트에서 저게 지금 그 사이트죠? 그렇습니다. 출생연도인 1941년에서 사망연도인 2014년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봐서는 공식적으로 구원파에서는 사망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많은 실제 일반 신도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인다던가 이렇게 아해닷컴에서 사망 연도를 표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는 구원파에서도 유병헌 회장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파 내부에서도 이제 유병헌 씨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